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오지금 이 종목 진행을 맡은 권민정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도 그렇고 하락할 때도 그렇고 엄청난 시세를 뿜어내는 급등의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의 상승의 이유를 알아보고 더 나은 투자 전략을 짜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저희 오지금 이 종목 시간에서는요. 시장의 굿섹터와 배드섹터를 나누어서 관련주의 흐름 짚어봐 주실 이무학 전문가님과 그리고 시장의 주목을 받는 탑3 종목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서 실시간 종목 상담해 주실 임상현 전문가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 종목 상담 받고 있는데요. 아래에 보이는 전화와 문자, 노란톡을 통해서 지금 바로 상담 신청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고민되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코너로 이무학 전문가님 만나볼 시간입니다.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자 시장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이 보합권의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약보합권, 코스닥 지금 좀 강보합권의 흐름으로 혼조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시황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미증시가 어제 드디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조정을 받았습니다. 빠질 때 됐죠, 그죠? 크게 부담스러운 조정은 아니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의 오늘 흐름 일단 나쁘지는 않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빠진 이유는 아시다시피 그동안 좀 많이 올랐고요, 그죠? FOMC 회의가 기대감으로 올랐던 거기 때문에 모든 재료는 디데이.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서는 2월 1일이죠, 그죠? 우리나라로는 이제 목요일 날 반영이 될 거예요. 수요일 날 오늘 말고요. 내일 새벽에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목요일장에 일단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0.25bp 금리는 인상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0.25. 그러니까 작년에 0.75에서 마지막 0.5 그리고 올해 처음 0.25까지. 스텝이 보폭이 줄어들고 있죠, 그죠? 이것은 기대감으로 이제 이것을 피벗이라고 하죠. 점점 줄이다가 어느 순간에 금리를 이제 인하하기 시작할 거야. 이게 이제 피벗입니다. 방향을 바꾼다는 거죠. 농구 용어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FOMC의 금리 결정은 당연시 0.25. 그러면 좋은 거 아니야?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작년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었던, 가장 미웠던 사람이 누구죠? 파월이죠, 그죠? 파월의 발언이 워낙 강경하기 때문에, 매파적이기 때문에, 혹시 또, 이번 FOMC에서 또 무슨 얘기를 할지 몰라. 시장이 이렇게 나스닥 지수가 작년, 여름 이후에, 작년에 썸머랠리가 있었죠, 그죠? 작년 여름 이후에, 그래도 작년 여름보다는 아닙니다만, 작년 여름에 6월달부터 8월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죠, 그죠? 썸머랠리만큼은 아닙니다만, 일단 연초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야, 이거 혹시 또 파월이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좀 불안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시장이 올라왔던 거는 선반영이 있겠죠. 뭐죠? 일단은 뭐예요? 금리를 0.25 올리는 건 확실해. 근데 다음에도 0.25 올릴 한 번 더 남았어요. 0.25 한 번 더 남았습니다. 근데 도대체 언제 끝낼 건지 주식시장은 이걸 원한다 그랬죠. 그죠? 마치 아이가 터널을 지나갈 때 터널의 끝이 언제인지를 알아야, 어둠이 끝이 어딘지를 알아야 울음을 그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아빠가 아이한테 얘기하듯 파월도 시장한테 다 왔어. 터미널 레이트. 우리는 금리를 이제 이번 3월까지만 올리고 이제 안 올릴게. 이런 이 시장 친화적인 발언들, 시장을 달래주는 발언을 원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해줄지가 일단 이번 FOMC에 여러분들 관건으로 보시면 돼요. 여전히 매파적이었지 않으면 이제 올해는 좀 자기네들이 원했던 목표를 이뤘잖아요. 물가 안정이 됐기 때문에 다시 시장에 좀 친화적인 발언을 해줄지 이게 포인트입니다. 0.25, 0.5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 FOMC가 내일 결과가 나오겠지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파월의 입을 키포인트를 잡고 시장 방향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제가 다시 이틀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관전 포인트는
있다. 그 재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일단 국내 증시가 이제 잘 나가던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오늘 삼성전자가 주가가 지수도 좀 빠지지만 삼성전자 주가 오늘 2.5%, 어제도 빠졌죠, 그죠? 어제도 2% 빠졌는데 이 삼성전자가 이틀에 2%씩 빠지니까 시장이 좀 겁을 먹고 있죠, 그죠? SK하이닉스도 오늘 장중에 좀 삼성전자보다 가볍기 때문에 밀릴 때 좀 더 밀리죠. 4%까지 밀렸다가 지금 간신히 11선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을 게 없는데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이번 어닝 시즌에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지난번 인텔도 그렇고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특히나 인텔 같은 경우에는 20년 만에 실적 참사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의 좀 안 좋은 실적들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려운 시장 분위기는 아마 상반기에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좀 삼성전자가 달군 불길이 좀 일파만파로 좀 퍼질 것 같지만 저는 일단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주도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6% 급락이 나왔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을 헤어나왔다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도 뭐 계속 아니라고 하지만 뭐 재고 조정이나 감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주들 잠깐의 랠리가 있었습니다. 1월에. 근데 업황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좀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반도체 재고를 쌓아놓잖아요. 그게 한 3, 4개월. 지금 반도체를 전 세계에서 안 만들어도 3, 4개월은 그냥 돌아갈 만큼의 지금 재고가 쌓여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하락이 일시적인 것은 아니다.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또 하나 자동차, 우리는 이제 전차지요.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자동차에서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 포드가 어제 굉장히 공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하면서 재미를 톡톡히 봤죠. 1월 달에 판매량도 늘고. 근데 테슬라니까 할 수 있었어요. 테슬라 보통 자동차 영업이익률이 5%에서 10% 정도 되는데 테슬라는 영업이익률이 15% 정도 된다. 테슬라는 영업이익을 낮춰도 된다. 근데 포드가 가격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거죠. 너가 가격을 인하해? 그럼 나도 인하할게. 이게 이제 레드오션의 치킨 게임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포드가 가격 인하한다면 포드는 올랐을까요? 테슬라 가격 인하하면 재미를 봤다고? 아니요. 포드는 어제 주가가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다른 뭐 폭스바겐이나 이러한 그 완성차 업체들,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우려스러운 건 그거예요.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에서 가격 경쟁의 치킨 게임이 시작된다. 이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주들도 이 부분들 뭐 오늘은 아니겠지만 올해 계속 연중 내내 여러분들 체크 포인트로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황은 이렇게 좀 자동차 IT 정리를 중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오전 시황과 더불어서 글로벌 증시 흐름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이 FOMC 회의를 좀 앞두고 일제히 내리는 모습이었고요. 오늘자 삼성전자와 반도체주 또 전철 관련주까지 좀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흐름들 짚어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굿 섹터와 배드 섹터 알아볼 시간이죠. 어떤 섹터 상승하고 있고 하락하고 있나요? 네, 오늘부터는 일단 여러분들 조금 더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좀 도움을 드리고자 11시에 기점으로 해서 상승 탑3 종목 그리고 하락 탑3 종목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11시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남자가 될게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지금 상한가 종목들 물론 상승 탑3는 상한가가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죠? 지금 보시면 다물 멀티미디어가 지금 상한가에 빠르게 지금 안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또 한 번에 좀 급등주가 탄생할지 일단 기업 내용은 별거 없는데요. 타 법인 그러니까 다른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 800억 정도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타법인 증권취득조달 800억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800억을 어디서 빌려왔다는 거예요. 어디서 뭘 쓸지는 나와 있죠. 타법인 증권취득은 M&A 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거 뭐 살라고
내가 800억쯤 쓸게요. 빌려왔죠. 근데 시기적으로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고스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글쎄요. 이 비상장 회사고 뒤에 로보틱스가 붙어 있어서 야, 로봇 기업 되는 거야? 로봇 회사 인수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시장은 미리미리 김칫국을 마시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고스 로보틱스 유상증자 3자 배정도 하고, 그러니까 기업의 최대 주주가 고스 로보틱스로 변경이 되고 타법인 인수할 자금이 1,000억이 들어온다. 굉장히 이게 말대로만 된다면 굉장히 좀 호재가 될 수 있겠지만 M&A는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이게 가다가 주가만 띄워놓고 막판에 안 할게요. 돈 없어요. 이래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말 그대로 작전주 같은 냄새죠. 그죠? 아주 강력한 좀 작전주 스타일의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특히나 이 고스 로보틱스. 저도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로보틱스가 붙어 있으니까요. 또 최근에 시장에 로봇주들 강세에 이렇게 좀 짜여진 각본대로 뭔가 좀 재밌는 소설을 써놨다. 그래서 현실화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일단 그런 소설이 있다. 시장에 좋아할 만한 아주 드라마로 치면 거의 막장 드라마 같은 재미있는 스토리죠. 그죠? 인기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뭐 현실화 가능성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판타지 소설을 쓰고 있는 다물 멀티미디어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 있고요. 코오롱 모빌리티가 지금 또 상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코오롱 모빌리티는 인적 분할을 했어요. 신규 상장은 아니고요. 코오롱 글로벌에서 인적 분할해서 자동차 사업 부분, BMW, 미니, 롤스로이스 이런 수입차 판매하는 부분을 코오롱에서 따로 떼어내서 인적 분할을 하는 업체입니다. 시장이 뭐 인적 분할하는 업체를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요. 이런 경우는 일단 떼어난 회사 코오롱 글로벌은 주가가 한번 쭉 밀렸다가 올라오고요. 그리고 코오롱 멀티 보통 떨어져 나온 회사가 주가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떨어져 나온 코오롱 멀티 모빌리티가 일단 상한가 이렇게 했지만 글쎄요. 뭐 추가 상승 여력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상한가는 기록했지만 연속성은 없는 상한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승률 상위 종목 SBB테크입니다. SBB테크 오늘 상장 초기 가격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감속기 업체거든요. 여러분들 전기차 EV차에서 가장 많은 원가를 차지하는 게 뭐죠? 배터리죠, 그죠? 배터리가 가장 많은 원가를 차지하는 것처럼 로봇에서도 가장 많은 원가를 차지하는 게 감속기입니다. 속도로 제열기거든요.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봇주들 강세에 나 감속기 만드는데 마치 2차 전지주들 강하면 나 배터리 만드는데 이런 것처럼 감속기 만드는 SBB테크가 그런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 올라옵니다. 요새 신규주가 좀 강하죠. 시장 자체가 좀 바닥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뭐 따상도 어제 같은 경우 등장을 하고 신규주 강세에 좀 편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신규주들 아주 또 재밌죠, 그죠? 오늘 강세 로봇주들 상승을 이끄는 종목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로봇주들 오늘 로봇스타 로보티즈 올라가고 있지만 대장주는 얘입니다. 대장주는 SBB테크. SBB테크가 상한가에 안착하는지 여부가 아마 오늘 로봇테마의 행사를 가릴 것 같아요. SBB테크가 만약 윗골에 달고 쭉 밀리면서 10% 안쪽으로 밀린다. 그럼 오늘 로봇 주들은 다 음봉입니다.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SBB테크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서 오늘 로봇주들은 매매 대응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락 탑3 보겠습니다. 하락 탑3를 좀 보면, 그러니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시장을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11시에 제가 이제 일일이 알려드리는 남자. 컨셉이라 말씀드렸죠. 오늘 하락 종목 탑3를 보시면, 뉴질랩 하나 갖고 계신 분들 정말,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런 하락은 정말 피할 방법이 없거든요. 이렇게 21선에서 주가가 잘 옆으로 가다가 기관 투자자들도 여기서 좀 들어왔거든요. 기관 투자자들도 매수가 좀 들어오고 주가가 뭐 대상함대 관련해서 좋은 뉴스도 나오면서 뭐 변동은 있지만 바이오주니까 변동은 있죠, 그죠? 그래서 차곡차곡 올라가나 했는데 갑자기 하한가로 시작을 해서 하한가로 끝났습니다. 다음날 오늘도 주가가 27% 시작해서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틀 동안 주가가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정말 황당한 하락인데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바이오주 특유의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는 아무 일 없다고 해요. 뻔한 얘기입니다. 주가 급락 깊은 유감입니다. 우리 탈레트리니티 임상 순항하고 있습니다. 뻔한 얘기입니다. 주가 하락의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강력하게 대응할 겁니다. 우리도 왜 빠지는지 답답합니다. 근데 지나고 나면 꼭 안 좋은 얘기들이 있어요. 아닐 땐 굴뚝에 연기 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들 이렇게 얘기들 임상 순항 중이다. 이거는 뭐 뻔한 스토리입니다. 회사에서는 당연히 이상 없다고 해요. 근데 너무 좀 이런 얘기들을 회사 입장만 믿을 수는 없다. 그래서 주가 황당한 하락 이건 이제 피할 수 없는 도리거든요. 장중에 빠지면 어떻게든 피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한가로 출발해버리면 뒤에서 날아오는 돌은 피할 수 없잖아요. 뒤통수에 눈이 달리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거는 정말 뒤통수를 강하게 맞은 하락 케이스다. 특히나 이렇게 빠진 종목이 ST큐브입니다. 제가 좋게 보기도 했었던 종목이긴 한데 이 종목도 갑자기 금요일장 18%, 어제도 거의 11% 갑자기 이제 빠져나는 흐름들. 이 종목도 마찬가지 이상 없다고 합니다. ST큐브도 임상은 순항하고 있습니다. 임상 주가 급락서 똑같죠. 임상은 순항하고 있다. 악의적 루머에 강경 대응하겠다. 지금 뉴질랜드 파마도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주가는 정말 좀 무섭게 빠지죠, 그죠? 바이오주들은 올라갈 때도 물론 잘 올라가지만 빠질 때도 이런 특유의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바이오주들은 언제나 손절가를 잡고 칼만 들고 가서는 안 된다. 항상 매매 대응 기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하락 종목 중에 좀 위험한 종목이 더코디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더코디가 오늘 주가가 한 10% 정도 빠지고 있는데 변동성 굉장히 큰 종목이죠. 하한가 갔다가 막 난리치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의 스토리 딱 보시면 나와 있죠. 감자, 액면병합 여기 보시면 액면병합, 감자. 정말 이런 스토리들을 보면 자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여기에 감자 다음에 유중 다음에 거래 정지. 이 스토리거든요. 상장 폐지 종목들의 정형화된 스토리입니다. 감자, 유중, 상장, 폐지, 자본 잠식 뭐 이런 얘기들, 감사 의견 거절, 제한, 한정 이런 얘기들. 그래서 아주 안 좋은 스토리입니다. 더코디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굉장히 위험한 종목이다. 특히나 2월, 3월은 상장 폐지 시즌이죠, 그죠? 2월, 3월 이런 종목들을 특히나 피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하락 종목들 여기서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에 대해서 살펴봐 주셨습니다. 11시 일일이 알려주는 남자, 113 어떻게 캐릭터 설정을 해봤는데 괜찮으실까요, 전문가님? 뭐 저만 괜찮으면 되겠습니까? 네, 시청자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도 괜찮으시다면. 네네. 네, 노란 톡방에.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3, 이무학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분석을 해주시면서 의견 이야기해 주실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에 알려주실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오늘도 보시면 챗 GPT, 오픈AI 테크놀로지가 주가가 20%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황. 이 종목도 이제 신규주고요. 이렇게 상장 당시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에 강력한 또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방금 제가 상승 종목으로 살펴봤었던 SBB테크랑 같은 유형이죠, 그죠? 신규 상장주, 상장 고점 돌파, 신고가, 그죠? 이런 매매가 요새 좀 잘 되는데. 오늘 오픈AI 관련해서 챗GPT 관련 AI 종목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봐야 될 것 같죠, 그죠? 이쪽 종목들은 당분간은 계속 좀 즐기셔야 된다. 종목.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한국전자인증입니다. 노란톡방에서도 계속 공부를 시켜드리고 오늘 오전에도 같이 좀 포인트를 잡아드렸던 종목인데 일단 이 종목은 관련한 자회사가 있어요. 한국전자인증 뭐야 애플페이 관련주 아니야?
맞습니다. 애플페이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애플페이 관련주이기도 합니다만 일단 지금 시세가 움직이는 것은 애플페이 관련주들 다른 종목들 안 움직이고 얘만 움직인다라는 거는 일단 애플페이는 아니다. 물론 모멘텀은 있지만 다른 쪽으로 주가가 태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죠? 이 한국전자인증에 자회사가 있습니다. 자회사가 있는데 이 AI 관련한 기사들을 뉴스를 모아놓은 뭐 게임 사이트도 뭐 이렇게 게임 순위 정하는 사이트도 있고 뭐 이렇게 넷플릭스도 마찬가지 이렇게 순위를 정하는 사이트들 있잖아요. 뭐 그런 AI 관련 업체를 순위를 정하기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힘들지만 AI 관련한 전 세계 기사들을 모아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AI 타임즈 저널이라는 이 기사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작년에 얘기를 좀 해봤어요. 정해봤습니다. 탑 10. 전 세계에서 AI 관련해서 가장 이 빅테크 말 그대로 PDR, 프라이스 드림 레이티오 가장 이 가치가 높은 꿈이 비전이 있는 회사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다 아시는 지금 열풍을 불고 있는 챗GPT의 오픈 AI라는 회사, 그죠? 미국 그리고 엔비디아가 껴 있어요. 그리고 어셈블리 AI 이렇게 정말 뭐 내노라 하는 기업들과 함께 탑 10 안에 들었습니다. 한국전자인증 자회사 AI 브레인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AI 브레인이라는 회사가 지금은 약간 시장에 좀 자회사기 때문에 감춰 있긴 하지만 이게 좀 드러난다면 한국전자인증의 자회사 지분도 거의 100% 갖고 있습니다. 98% 이상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회사의 가치가 부각된다면 물론 주가도 지금 좀 올라와 있지만 관련한 강력한 시세, 추가 시세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갈게요. 양수기 염장으로 애플페이 얘기가 조금 시장에서 지금 워낙 이 오픈 챗비트나 그리고 로봇 관련주 그리고 증권형 토큰 STO 관련주들이 워낙 세기 때문에 시장에 약간 좀 애플페이가 죽어 있어요. 근데 애플페이도 언젠가는 시장에 들어오겠죠, 그죠? 이 애플페이 전 세계 결제 시장에서, 각종 결제 시장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애플페이가 아직 한국에 없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 IT 강국, 배달의 민족, 우리나라에서, 이거 애플페이가 없다라는 것 자체가 아마 조만간 또 시행령이 떨어지지 않을까. 25일날, 지난 25일날 신한 삼성 BC 카드 모여서 관계자 당국하고 비공개 회담도 열었고요. 또 재밌는 거는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이 본인 SNS에 러블리 애플이라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 게시물을 올리면서 사과 8개를 올렸어요. 근데 이 사과 8개를 올린 게 혹시 2월 8일 아니야? 애플페이 출시가 현대카드랑 이제 하니까요. 그래서 이 2월 8일에 대한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2월 8일 애플페이 출시도 여러분들 설왕설래 한번 해볼 수 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제시를 2월 8일로 저도 한번 정태영 회장이 사과 8개 올렸으니까 8개라는 의미를 한번 부여해 보자고요. 애플페이로도 좀 부각될 수 있다니까 양수겸장이잖아요. 애플페이이기도 하고 또 뭐예요? 지금 오픈 AI 관련주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니 하나 걸려라. 지금 주가가 좀 올라와 있지만 둘 중 하나 걸리면 된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두 개를 갖고 가니까 좀 안정성도 있는 거죠, 그죠? 기본적으로 적자나는 회사는 아니에요. 일단 실적을 좀 보시면 최소한 좀 안정빵이죠. 이 계열사가 큰 기업이 있던가 아니면 실적이 흑자는 나던가. 한국전자인증은 그래도 40억 정도 흑자 납니다. 시가총액 1,300억밖에 안 돼요. 1,300억밖에 안 되고 지금 뭐 종목들 아시다시피 뭐 이쪽 종목들 가시는 거 보면 굉장히 좀 뭐 로봇스타 오늘도 그러니까 로봇 관련한 그리고 AI 관련한 양수겸장이잖아요. 얘도 지금 시총이 거의 3천억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보실 때 흑자나는 회사인데 이 주가 요거 좀 올랐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보셔도 되겠다. 그래서 요 라인 가격대도 뭐 충분히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조정 기다리지 마시고 공략해 보시는 방법 괜찮고요. 추가적으로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또 노락톡방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무학 전문가님의 오늘 오후장 공략주 한국전자 인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차세대 게임 체인저일지도 모르는 또 애플페이 관련주이고요. 또 오픈 AI 관련주로서 두 가지 호재가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방송 시간 이후에도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에 갖다 대 주시면 링크가 하나 뜨게 되는데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 어려우시다면 문자도 있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이무학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역시나 입장 방법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시간은 시장의 중심에 있는 탑3 종목 발굴해볼 시간입니다.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리뷰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초에 알려주셨던 로봇 관련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눌림목이 채 지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또다시 로봇 테마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1월 16일에 공략주였죠. 로보스타. 오늘까지 해서 수익률 70% 넘는 달성을 보였고요. 또 1월 26일에 공략을 해주셨던 KTIS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수익률 36% 달성 에 기염까지 토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종목 리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먼저 KTIS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IS는 현재 KT에 대한 초고대 이제 AI 서비스 믿음 이 부분에 대한 상용화 이렇게 되면은 고객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하청업체, 도급업체의 최대 수혜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린데.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언제 이제 공략을 좀 했느냐 하는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그런 이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이날 이제 공략을 좀 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차트를 약간 이제 보실 줄 아신 분들은 이런 부분, 갭상승의 장대 음봉, 이거는 뭐 초짜도 현재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하실 분이 있죠. 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KTIS는 충분히 말씀을 좀 드리는 어떤 내용이지만은 현재 상승 삿바 형태죠. 그리고 그의 중심, 그다음에 5일 숙성 여기서 이제 공략을 좀 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 뒤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양봉이 나오고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그리고 오늘도 추가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런 움직임들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그 파동의 맥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KT에 관련된 재료의 수혜주 이런 것들을 선행학습을 다 했고요. 그다음에 파동에 대한 매매 부분들도 다 했던 부분이고 이걸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좀 했던 부분입니다. 똑같이 이제 노란톡에서도 이런 말씀을 충분히 드렸던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 36%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이제 이런 이제 부분들이 좀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조정 뒤에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그 목표가 부분에서도 이제 파동 매매 교육 자원에서 이 이제 목표가에 대해서도 이제 3,600원을 제시를 좀 했던 사항이 좀 되는데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KTIS에 대한 그 후속주 이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선행학습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되고요. 이에 대한 학습 자료는 이제 노란톡에서도 이제 현재 열심히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들어오시면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로보스타입니다. 자, 로보스타. 제가 이제 처음에 이 방송 이제 프로그램 개편이 되고 처음에 이야기했던 종목이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야기했죠. 대장주로 지목을 하고 그에 대한 어떤 선행학습 차원에서 노란톡에서 핵심주를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 중에
현재 후속주로 LG에 대한 두 종목이 있다. 로부스타하고 로보티즈가 있다. 그다음에 협동로봇이 이제 대중화 상용화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탑픽은 현재 누르메카다. 그래서 4대 핵심 천왕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현재 선도주하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종목만 찍어서 날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십 개의 로봇 테마, 그래서 제가 뭐 흔히 이제 속된 이야기로 청소기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했죠. 청소기 로봇 그건 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가전제품입니다. 가전제품. 아무리 이제 기술이 들어가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자 로보스타가 언제 했냐? 1월 16일 날 했습니다. 1월 16일 날. 1월 16일이면은 월요일 날이죠. 이날입니다. 이날 현재 이제 1월 16일이면 월요일이 이날이죠. 그러니까 급등하기 이틀 전에 제시를 좀 했다. 이제 거의 기념비적이라고 보시면 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 그 파동으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저점에서 정확하게 10일째 정도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때가 월요일 날 제가 왜 이야기를 했느냐. 10일에 대한 전입니다. 일주일 정도 상승을 하고 일주일 정도 조정을 보이고, 이렇게 양의 패턴이죠. 그래서 3주째는 강력한 상승 파동이 나온다는 개념이 좀 되죠. 그래서 하루 있다가 나와줬던 그런 뭐 수익률인데, 이때 이제 계산하면 오늘 뭐 고가까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얼마인가? 자, 고가까지 60%, 68%, 거의 70%가 좀 되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하단에 나오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볼까 하면은, 자, 그 유튜브 동영상에 재방송 뭐 이런 걸 전화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런 부분 때문에 노란톡 방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뭐 이게 계속해서 급등하고 막 수익 인증 열풍, 거의 이제 도배다 이제 시피를 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뭐냐? 제가 항시 이야기를 했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최고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 보통 대장주, 주도주, 강세 섹터만 공략을 해야 됩니다. 로얄, 현재 꿀벌이, 벌이 로얄즈를 먹으면 여왕벌이 되는 부분이 있듯이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장주, 삼성전자가 100%가 시세 날 때까지 어마어마한 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이런 섹터들의 대장주는 현재 10배가 날아가는 것들이 다수 존재를 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박은 준비된 자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왜 이 로봇에 대한 선행학습 완벽하게 마스터 분석을 다 했죠. 레인보우가 뜬 이유는 최고의 기술의 최상이고, 그다음에 상용화가 협동 로봇에 있다.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뉴로스타도 이야기를 했던 것은 협동 로봇의 2등입니다. 2등. 당연히 진행되는 거고, 또 LG에서 현재 그 섹터를 LG에서 총대를 메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핵심주 2개가만 갔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오르다 말았죠. 그러니까 이런 대장주 섹터 이런 것들을 정리되지 않고 전문가처럼 전문가 어떤 그 시각으로 완벽하게 분석을 하지 않고 또 수익 매매를 하지 않는 부분들은 바로 수익을 볼 수 없다. 제가 자주 강조를 드리지만은 제시리 유보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세장에서는 조건이 있죠.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가 돈을 번다. 마찬가지입니다. 수익 매매의 어떤 그 최종수를 보여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2배, 4배, 2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래 하단 자막에 뭐 200 몇 %, 400 몇 % 이런 것들이 놀라운 기적들이 나올 걸로 좀 생각이 되고 한번 지켜보시죠. 네, 대박은 준비된 자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니요, 대박은 임상현 전문가님을 아는 자의 것이다라고 정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수익률 기록해 내주시고 계시고요. 찍어주신 종목마다 정말 큰 수익률 나타내고 있는데, 이 수익률 얻고 싶으시다, 궁금하시다, 공부해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시장의 중심에 있는 탑3 종목 알아볼 시간인데요. 3위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3위 지니뮤직입니다. 네, 지니뮤직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예, 이제 지니뮤직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AI 그 문자를 음악으로 하는 뭐 이렇게 AI 테마 때문에 좀 떴죠. 근데 이거는 이제 부수적인 이야기이고요. 현재 NFT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증권형 토큰 이야기하겠습니다. NFT 증권형 토큰은 뭐냐면은 가상자산 또 실물자산에다가 NFT화를 해서 NFT를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디지털 미술품, 부동산, 그다음에 음원의 저작권 이 모든 것이 통용이 되고 있고 또 개인의 창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조만간 뜰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떴던 부분들이 K옥션이나 현재 서울옥션 이런 종목들이죠. 그러면 음원도 당연히 뜰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만 다른 재료로 왔을 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중에서 지니뮤직을 고른 이유는 KT의 AI 서비스 최대 수혜주의 어떤 핵심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니뮤직은 KT하고 대주주가 LG U+가 되고 있고 엠넷에서도 플랫폼을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신사 그다음에 그 현재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음원 관련된 부분하고 합종 연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지니뮤직을 좀 택했던 뭐 그런 이유가 있다. 뭐 관련된 종목으로 NHN, 복수, 뭐 기타 등등이 좀 있지만은 최근에 현대차의 이제 커넥티드 카에 대한 다양한 어떤 그 디바이스 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고 이게 NFT화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음원 관련주를 다시 보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갭상승이 나왔죠. 이게 층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래는 하단층. 이게 하단층이니까 이제 층이기 때문에 이걸 무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상승이 나왔죠. 그럼 상승 삿발 형태가 나오면 제가 뭐라겠죠? 5일 숙성법. 5일 숙성법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즉석 인스턴트 식품만 당일 급등했다가 계속 물 먹지 마시고 5일 숙성을 기다리십니다. 사람들이 내리 기억에 조금 잊혀질 때 정도 그때 이제 기다리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5일 숙성 물론 힘이 좋으면은 거래량이 연속해서 붙으면은 그 다음 날로 들어가는데 거래량이 좀 약하다 하면은 아침에 딱 박아서 아하 이거는 약 숙성 기간이구나. 단타의 물량을 다 이제 제거하는 어떤 저주의 과정이구나. 저주란 것은 주식을 만드는 세력의 어떤 과정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카운트를 1, 2, 3, 4, 5 딱 하면은 됩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스탠바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매매 기법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런 매매 기법 스킬 이런 부분들도 차트 분석도 완벽하게 좀 해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가 기대되는 종목이네요. 오늘의 3위는 지니뮤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3위 종목 알아봤고요. 오늘의 2위 종목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2위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네, 폴라리스 오피스 어떤 이야기 있습니까? 예, 폴라리스 오피스 하기 전에 네. 한글과 컴퓨터가 떴죠. 네. 왜 떴을까요? 인공 AI. 그게 이제 문서죠. 그렇죠. 그러면 폴라리 오피스도 문서입니다. 같은 계열이죠. 예, 그래서 네. 자 NFT가 제가 독창적인 창작물은 문서도 포함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가 메타버스를 하고 같이 연결이 되면서 문서에 대한 NFT를 시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틀 안에 한번 대단히 장대 양봉이 나왔고 이런 부분이 한컴 미드는 상한가가 나왔던 그런 기적의 어떤 것들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목격하셨을 겁니다. 폴라리 오피스도 마찬가지. 폴라리 오피스는 클라우드에 대해서 현재 각종 MS 현재 한글과 컴퓨터 어떤 그 부분, 그 다음에 MS 오피스 부분들이 전부 다 호환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공용 서비스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고 또 최근에 네이버하고 제휴해서 웨일랩, 네이버의 자체적인 어떤 웹 있죠. 웨일랩하고도 연동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업체가 현재 전 세계 다운로드 1억만 명을 유저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현재 NFT라든가 쇼핑몰이라든가 OTT를 전환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가치,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수십억 건의 문서에 대한 NFT화를 시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죠. 근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차트에 대해서는 전혀 조용합니다. 그렇죠? 조용한 것이 빵 튼다. 언제? 시간이 변한 어떤 과정. 시간이 언제 변하냐? 주 단위, 월 단위,
이렇게 변하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자 보시면 저점에서 한 달이라는 변함이 있습니다. 내일이 이제 변화가 되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일 이후에 어떤 거래량의 급증이나 5%가 뜨면은 이거는 뭐예요? 하루짜리가 아니라 월 사이클이기 때문에 최소한 주 단위이기 때문에 2, 3일 장대 양봉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런 데서 뜨는 부분들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하루짜리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준비된 부분들에 대해서 한글과 컴퓨터가 떴으면 왜 떴나 제2의 그 이유를 분석하면은 후속주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 모두 어디서 아래 노란톡에서 자세히 선행학습 말씀드리고 파동 부분들을 현재 맥점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수익률이 되지 그저 우연의 일치, 운이 좋아서 절대 아닙니다. 현재 한 달 동안 목격하셨지만 완벽하게 로봇이 뜰 거다고 예측을 했었고 완벽하게 정리된 그런 것들이죠. 증권용 토큰에 대한 어떤 NFT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NFT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3위 종목 진입뮤직은 음원, 그리고 또 2위 종목은 문자인데요. 과연 1위 종목은 무엇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1위 키네마스터입니다. 네, 키네마스터는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키네마스터는 경영권 확보를 한다는 뭐 그런 것 때문에 분쟁 때문에 떴던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키네마스터가 뭐 하는 회사냐 이렇게 좀 생각하신다면 간단하게 말하면은 모바일에서 동영상을 제자리로 완전히 전문가처럼 할 수 있는 그 현재 그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이 좀 해당이 좀 됩니다. 뭐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동영상을 편집했을 때 뭐 CF처럼 아주 멋있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기는 실력이 없잖아요. 맡기면은 뭐 수익실만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음악도 멋진 음악에 깔고 영화처럼 내가 잠깐 걸어가는 어떤 포즈를 뭐 산길에 했는데 그걸 영화처럼 만들고 싶다 하면은 딱딱딱 어떤 스타일 마음에 들면 어떻게 변한다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치 자기가 CF 스타처럼 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그 부분들을 보여주고 또 예능 자막처럼 아주 이렇게 멋있게 좀 처리를 하고 싶다. 뭐 그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CF의 어떤 드라마처럼 막 이렇게 자막도 나오고 뭐 이렇게 뭐 별풍선도 나오고 하고 싶다 하면은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글로벌 이용자 수가 굉장히 큰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는 3억 명 정도가 이걸 가지고 있고 매월 현재 사용자가 4,800만 명.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글로벌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플랫폼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자, 로봇은 뭡니까? 텍스트. 그죠? 텍스트를 현재 음성으로 할 수도 있고 영상 처리 기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재매각이 됐을 때 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 있다. 매각 실패하기 전에 가격이 몸값이 일주였습니다. 지금 시총은 1,400억. NFT 쪽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시도했을 때는 최고의 종목으로 부상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자, 그다음에 문자, 영상 이런 부분들이 인공지능 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업체에 대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키네마스터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네마스터 부분들이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오는 부분들은 뭐라고요? 일주일로 올라갈 것을 하루에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동안은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이 있죠. 사람들이 기억에 잊혀지려고 했을 때 그때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물론 거래량이 연속적으로 터지면은 그 다음 날부터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기억해 준 다음에 일주일 기다렸더니 첫날 꼭지 사가지고 일주일 기다렸더니 안 된다. 에이, 팔자 하면은 그 다음부터 날아가는 게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키네마스터도 한번 지켜보시면은 현재 될 수 있을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전략들, 그다음에 이런 그 인공지능, NFT 쪽 이런 흐름들이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시장의 에너지, 시장 핵심을 읽으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란톡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오신다면은 현재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의 1위 종목이죠. 퀸의 마스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사실 종목 상담 시간인데요. 시간 관계상 내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앞으로 있을 FOMC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눠볼까 하는데요. 드디어라고 표현을 해주셨죠. 이무학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미국 증시 또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이고 오늘 국내 증시도 좀 살펴보면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오후장 전략과 더불어서 FOMC를 맞이하는 자세 어떻게 좀 가져가야 될까요? 예. FOMC 회의 결과 부분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0.25로 거의 정해졌습니다. 혹시 0.5 아닐까? 뭐 이렇게 50bp 아닐까? 또 뭐 제로금리 아닐까? 전혀 아닙니다. 애정된 수순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습니다. 시장의 중심만큼 가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의 확정적으로 0.25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외의 가능성을 로또 맞을 확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단기 급등에 대한 숨고르기 국면이 좀 있고요. 그런 확정적인 어떤 믿음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거의 집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되는 모습이 오 정도 이제 지속이 좀 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에 해당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최근에 이제 결정이 된 이후에는 또 3월에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간이 아직 한 굉장히 많이 멀었잖아요. 그 동안에 랠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음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까지 랠리가 펼쳐질 수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이 저점에서 고점까지가 정확하게 10일입니다. 5단위의 이수배만큼. 그래서 10일 조정이 되죠. 그럼 10일 가격의 평균선이 어디입니까? 11선에서 지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은 5양봉이 나왔습니다. 5양봉이 나왔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5단위도 끊어질 숫자죠. 그래서 상승 추세에서는 상승 추세의 가격과 시간의 절반, 에서 추세 반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고점에서 오늘까지가 얼마입니까? 2.5일에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음십자도죠. 이기 때문에 늦어도 내일 현재 오늘 빠르면 오늘 오후가 되는 거고요. 늦어도 내일은 추세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신 게 좀 정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5일선이 살짝 깨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불안한 부분들이 없잖아 좀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지만은 현재 약간 오차 변수에 좀 해당이 되는 그런 과정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수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뭐라고요? 5일 상승했으니까 현재 이것에 대한 시간의 절반 얼마입니까? 2.5일. 고점에서 오늘이 3일째죠. 오늘 음봉 숨고르기 국면에 해당이 되는데 오늘 음봉 숨고르기 끝나면은 내일 갭상승이 뜰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나스닥의 어떤 미국 시장의 결과를 봐야 되는데 차트상으로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골든 크로스가 이제 조만간 발생이 되고 있다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주봉상으로 보면은 현재 적사병제 이후에 속임수 운봉 또 쉬어가는 국면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상 제가 적3병 내지 적2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은 뭐냐? 월봉상이면은 이번 달인 내일이 첫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적2병이 나와줄 수 있다. 그래서 1월 초부터 1월 4일부터 출발했던 장세가 현재 상승 추세면은 20일마다 또는 그 현재 상승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보시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월봉상 적2병 2월 달도 강세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꿀팁들 많이들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또 5일 상승분에 따라서 오늘은 또 2.5일이니까 오늘 괜찮을까요? 매수 시기? 예, 오늘 오후장에 네. 좀
괜찮은 종목군들은 올라갈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내일 시초가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한 종목군들 함께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에 갖다 대주시면 링크가 하나 뜨게 되는데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참여 코드에 1577 꼭 입력을 해주셔야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로도 방법이 있는데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임상현 이름 적어 보내주셔도 입장 방법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시청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생방송으로 다시금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